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뭐냐면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밈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거대 담론이 사라진 선거다 하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공동체 커다란 흐름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들을 고민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쾌해요. 제가 뭐 특정분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에 선거는 안 공식적으로 안 그랬나요?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나중에 통계를 내보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대선으로 얘기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쭉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번 대선이 되게 혼탁하다, 정신없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주인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관전 포인트요. 네, 혹은 뭐 흥미롭게 본다 할까? 뭐 그러니까 저랑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지금의 여당이 이어갈 거냐 아니면 이제 바뀔 거냐 그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사람들의 관심, 가장 큰 정권 관심. 심판론. 그렇죠. 이제 정권이 바뀌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초대 관심사인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내가 언제나 꿈꿔왔던 정치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쇼. 네, 정치는 쇼다. 그러잖아요. 좋은 쇼는 재밌는 쇼예요. 네, 나쁜 쇼는 재미없는 쇼죠. 그렇죠. 이렇게 재밌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예능이고 꿈꿔왔던 드라마가 안 되잖아. 아무튼 네, 관전 포인트는 과연 어디까지? 웃길 것이냐. 네. 사람들 즐겁게 할 것이냐. 사실 저도 뭐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는 크게 이제 관심이 주로 어떤 부분 제일 웃기세요? 저요? 네. 저 진짜 빵 터졌다는 거는 김건희 씨의 그 사과 성명 발표할 때, 네, 그 사과 성명 내용도 들으면서 저 얘기를 저기서 왜 하고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걸 재밌게 만들잖아요. 네. 예, 이것이야말로 집단 이성 아닌가? 아이들이 깔고 네. 막, 예, 너무 좋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 그 정권 심판론 얘기하셨는데 보면 요번에 투표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좋아서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해서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싫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뽑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호감도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비호감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호감도 조사를 많이 하는데 비호감도 조사를 해서 보면은 1월 25일 날 한 여론조사에서 뭐 이재명 후보는 42.2%, 비호감도가. 윤석열 후보 비호감도는 38.7%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번에 그것도 네. 했더라고요. 누가 제일 비도덕적으로 보이냐. 정권 잡은 다음에 공약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조사하더라고요. 진짜 이번만큼 서로 이미지를 깎아내리면서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고 그럼 누가 되더라도 그 반대쪽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감을 계속 쌓일 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당선된 이유까지 지금 생각하실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거의 사활을 건 것 같은데 지난 촛불 정권만 해도 사람들이 뭔가를 일으켜서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쪽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이쪽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특히나 뭐 정권 심판이다라는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이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겠다라는 정치 효능감을 내세우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뭐냐면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비판하잖아요. 어떤 거대 담론이 사라진 선거다 하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공동체 커다란 흐름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바라봐야 할 가치를 제시하는 게 이제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나쁜 그렇죠. 것 같기도 한데 공약들도 뭐 생활 밀착형 공약이니 그렇죠. 소확행 공약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네, 뭐 탈모 그것도 탈모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럼요. 희소식이죠.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 사회라고 하는 자극적인 거 위주로 가는 거죠. 그걸로 표를 얻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쾌해요. 제가 뭐 특정분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들은 퀄리티보단 가격이잖아 라고 던지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캠프가 표를 어떤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거 하나 사달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뭔가 아름다운 작품을 막 함께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자꾸. 근데 저보다 오히려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싫어하는데 10대, 20대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분노라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여유롭게 즐기더라고요. 결국은 그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다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이제 즐기기만 하거나 냉소적으로 비웃기만 하면 내가 뭔가 선택할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난 얘 싫고 얘 좋고 혹은 얘가 그래도 나한테 더 좋은 입맛에 맞추는 걸 해줬으니까 난 너야. 이런 느낌으로 마치 이렇게 제품 고르듯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에 선거는 안 본질적으로 그랬나요? 안 걸리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고.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옛날에도 그랬다. 네, 늘 그래 왔어요. 언제나 인기 투표일걸요? 네, 네. 늘 그래 그랬나요? 왔어요. 그게 이제 광장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근데 이 친구들이 저는 오히려 왜냐면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건 알고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는 알고 차라리 뭐 그게 낫지 않나? 늘 비슷했는데 네. 이제 그걸 보면서 혀차고 쯧쯧쯧 하고 정치를 혐오하기보다는 네, 같이 이렇게 놀면서 네, 즐기면서 네. 그래서 참 좋은 거죠. 지금 그 어쨌든 MZ 세대 얘기 혹은 2030 세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캐스팅 보드를 지니고 있는 집단처럼 이렇게 여론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낼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좋은 건가요? 2030 입장이 좀 반영되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될수록 좋은 거고 그동안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려면 네. 이익이 상충이 될 텐데 그거를 합의하거나 어떤 뭐랄까 타협하거나 어떤 결정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합의의 과정, 뭐 수기 네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지금 들어가는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내가 원하는 거 해준다면 내가 뽑을게 했더니 다 20대, 여기 40대, 60대 뭐 다 해주겠다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우선순위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이 그렇긴 들기도 해요. 더 어려운 사람이나 더 약자들에게 배분하는 게 더 정의로운 거다라는 말을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해야지 내 입장을 대변해서 난 뽑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천박한 단계 아닌가. 근데 어느 대표도 정말로 약자들을 위한 뭔가를 하느냐라는 거죠. 하긴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개돼지가 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말은 못하지만 열어놓고 봐도 어느 누구도 정말로 내가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인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당장 우리 사회에 갑자기 지적 성숙이 완전히 되어 있고 갑자기 같이 그렇게 될수 가치 있는데. 판단에 따라 일괄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민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죽이고 그냥 그건 시간이 AI. 그렇게 가치 판단하는 건 AI죠. 사람인데.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번 대선이 또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기간이 좀 오랫동안 거쳤는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진 않겠죠. 근데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고 이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이걸 잠재울 수 있는 쪽이 누가 있느냐 이게 지금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지점을 보면 제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역대 어느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임기 말에 40% 이상 어떨 땐 50% 가까이 이렇게 국정 지지를 받았던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믿을만한 거예요? 그건 이제 여론조사 저기 한국리서치에서 매주 하는 거거든요. 국정 여론조사 하는 거. 그 추세가 비슷비슷하고 여론이 영향이 오르내락 내리락 하는데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라 우리가 생각한 거 언론에서 말하는 것만큼 정권 교체론이 전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만 봐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타격이긴 해요. 반면에 그런 얘기는 또 있어요. 오히려 또 진보 정권이나 진보 정당이 많이 목소리를 잃고 있는데 그분들의 비판 의식이나 이런 소리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심상정 후보께서 이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심상정 후보께서 이제 그 심지어 네. 허경영에게도 이제 지지율이 이게 쫄리게 되시면서 근데 진짜 이건 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라고요. 부지런하잖아요. 전화 안 받아봤어요? 네, 끊임없이 연락 와요. 아, 예.
찾는 사람 그밖에 없다. 제일 연락 많이 오더라. 네. 얼마나 외롭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정의당이 노동 이슈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내놓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지금 노동 이슈가 정의당에서 좀 희석된 그렇죠. 것 같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지지하시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음. 이제 페미니즘 이슈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 그쪽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지지층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노동에 그거를 몰빵하고 잃어버린 있었던 음.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라고 하는 어떤 인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세대 교체가 지금 이렇게 얽히게 이번 대선에서 그러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혹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인식조사 1차 결과 나온 거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이 1위로 나오던데 다시 경제 이슈로 뭐 늘 경제 이슈였지만 결국은 부동산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조금 전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던데 부동산이 정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어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글을 계속 살펴보고 있긴 한데 당장 제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정권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한국 사회의 문제인가? 한번 어떤 부분에 주로 관심 갖고 계세요? 이번 대선에서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나중에 통계를 내보고 싶어요. 누가 몇 번 사과했나. 네. 근데 지금 대선이 이전까지는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공약이 의미가 없어 지금은 지금. 내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스캔들 분위기가 있어서 같은 네, 거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거 나중에 역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긴 일주일을 하지만 못 넘기고 새로운 것들이 자꾸 터지잖아요. 진짜 네, 네. 대단한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사과 대선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아, 개인적인 관심은 이제 저만 좀 이렇게 뭐랄까 순진한가 봐요. 왜요? 전 대선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경제, 그러니까 분배 모두가 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진 사람들의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방식이 저한테는 관심사고 그걸 잘 실제로 할 능력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나한테는 중요한 가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맞아요. 네. 여기 있는 사람 셋 다 정치라고 할 때 가장 갖는 관심사긴 할 거예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그걸 관심 갖고 그러니까요. 볼 이유가 없어. 없다니까요. 없다니까. 하긴 그때 제가 뭐 이 방송을 대선 후보들이 볼진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 현실 정치에서 타협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양극화가 심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모자라 이렇게 쓰는 게 힘들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데 없는 사람 너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난 조세 개혁 같은 역사 속에서도 그게 진짜 개혁이니까 그런 부분이 왜 얘기가 안 될까? 사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얘기하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여러 당도 이제 약자나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로드맵이 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기후 문제나 이런 건 진짜 우리가 개인이 노력하는 걸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어떤 이런 이해 당국 진짜 빅바디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건 개인적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로는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도 정책에 보면 줄이겠다고 하는 건 다 이미 다 줄는 거고 그렇죠. 기업들이나 기업이 이런 단체들은 아예 면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국가 지도자가 좀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저는 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팬데믹 겪고 나서 그리고 뭐 이제 팬데믹 거치면 미세먼지도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스크 안 쓰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별로 얘기들도 없고 관심들도 없고 종교인으로서의 대통령 후보는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뭐 돈이 많고 힘 있는 권력이나 뭐 기업인들 앞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종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선이 그런 얘기가 좀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맨날 돈 얘기만 해. 어찌어찌 뭐 얘기했는데 저희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쨌든 대선이 코앞이라서 저희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기 계신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한 번만 더 잘 고민하시고 기독교적인 가치
되게 허망하게 들리네요. 그런 가치에 따라서 잘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투표 끝나고 새 정권에서 만나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때까지 그럴 것 같네요. 네, 어찌어찌 잘 사시다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기 보시고 인사하고 가시겠습니다. 안녕. 안녕.